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쯤 다룰까 했었던 주제인데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봤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로 판단하자면 이 사건은 그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아니라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입니다. 월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채로 월북으로 몰아가라고 청와대가 개입해서 증언을 취사 선택하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에요. 2020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남구가 그 이모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모 씨가 배를 타고 있던 도중에 실종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표류해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고 얼마 뒤에 그 사람이 총으로 처형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이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슬리퍼를 벗어놓고 자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월북을 했다고요. 공무원인데다가 자식까지 두고 월북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이 사람이 도박 빚이 많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고 몰아갔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요.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승소해요. 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나온 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에요. 청와대는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를 못하겠다고 항소를 합니다. 이건 이기기 위한 항소가 아니에요.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그 내용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될 테고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차피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끌면 공개를 안 해도 된다. 시간을 끌자. 이런 전략이었던 겁니다. 15년 뒤에 공개가 돼봐야 사람들의 분노도 적을 거고 지들은 공소시효가 다 끝났거나 아니면 다 늙어 죽었을 수도 있죠. 참고로 김정숙 옷값도 똑같이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문재인네는 이것도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를 못한다고 항소했습니다. 김정숙의 옷값은 안보에 영향을 줄 정도인 거예요. 어쨌든 시간을 끄는 데 성공했고 김정숙의 옷값은 대통령 기록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의 주체가 누구냐?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였어요. 그리고 그 기능을 용산 대통령실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버렸어요. 재밌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내용은 공개를 못하지만 대신 당시 해경과 군대가 하달받은 지침이나 지시사항들은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9월 24일 해경은 처음 사건 발생 당시에 이게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태 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진 월북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같은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경에 월북에 방점을 두고 조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방점을 두고 조사하라. 정말 웃긴 말이죠. 조사를 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해라. 조사를 아직 안 했는데 조사 결과를 월북으로 몰아가라.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일 뒤에 9월 29일에 해경 브리핑에는 우리는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나갔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2020년 9월 27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대본을 써서 줬다는 얘기예요. 월북이라는 대본을. 사건 한 달 뒤인 10월 22일에는 피해자가 월북을 왜 했는지 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채무가 많았고 거액의 도박빚에 시달렸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서 월북을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공개되고 있는 바로는 이 도박빚은 실제 액수의 2배가 넘게 뻥튀기 돼서 발표가 됐고 이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어요.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말은 당시에 자문을 7명에게 받았는데 그중 단 한 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7명 중에 한 명이 한 말을 취사 선택해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식 자문이 아니라 전문가들, 누군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겠죠.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띡 걸어서 그냥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수억 원의 도박빚을 지고 월북을 했는데 이때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의 대화를 갖다가 정신 공황에 빠져서 월북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너 도박빚이 수억 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야, 미치고 팔짝 뛰겠지. 이걸
평소 정신병 증세 호소, 육체적인 돌발 행동 가능성 고백 이따위로 발표한 꼴이죠. 결국 뭐냐? 청와대가 개입한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과 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월북하지 않은 사람을 월북했다고 조작해내면서 한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청와대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북괴가 우리 국민을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들 잘못을 덜고 어떻게든 북괴와의 가짜 평화놀이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북괴가 우리 국민을 죽였다고 에이 아니야 월북하던 사람이야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인 우상호는 1일 1망언의 망언 제조기답게 이에 대해서도 망언을 쏟아냈어요.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는데 협조할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이게 중요한 일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민생이 심각한데 지금 이런 걸 할 때냐고 답을 한 겁니다. 국민이 북괴한테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졌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런 거나 할 때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선 민생이 심각한 이유는 너네들이죠. 취임식한 지 이제 한 달 열흘 됐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지들이 꽉 잡고 광란의 법공장을 돌리는 중이고 지금 민생 갖고 비판을 하면 할수록 지들 손해라는 걸 왜 모를까요? 화장실에서 똥 싸고 나오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한테 화장실에서 똥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하냐고 욕하는 꼴 아닌가요? 그리고 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민생과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민생에 뭔가를 끌어다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하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을 먹여서 뭔가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민생 타령입니까? 그리고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민생을 따졌나요? 지난 5년 내내 민생을 곱창을 내놓고는 이제 와서 남한테 민생을 챙기라고 꽥꽥거립니까? 지들이 예전에 똥팔육짓 할 때는 물론 지금도 그 똥팔육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배가 불러서 데모하고 북괴를 추종하고 했습니까? 우상호는 이번뿐 아니라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정권 잘못이냐고요. 누가 월북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왜 지들 잘못이냐고. 헛소리죠. 누가 월북이나 표류가 자기네 잘못이라고 했습니까? 니들 잘못이 뭐냐? 첫째로 실종 후에 수색이 시작되고 나서 문 대령통이 공무원 이 모 씨를 북측이 발견해서 데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보고를 받고 나서 정확하게 3시간 4분 뒤에 총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청와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뭔가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국민을 방치해 둔 거예요. 북괴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되고 총격이 이루어지기까지 6시간 10분이 지나는 동안 청와대는 밝혀진 바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회의가 시작됐어요. 불에 타는 모습이 관측된 지 3시간 후에야 회의가 열렸는데 새벽이라 문재인은 자고 있었는지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UN 총회에서는 문재인의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녹화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북괴에 의해서 총 맞고 불에 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령통은 세계에 북괴를 두둔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게 됩니다. 둘째로 사건이 벌어진 후에 그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고 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북괴 미사일을 5년 동안 발사체라고 억지로 속여온 이적 세력답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게 북괴의 잘못이 아니라고 북괴를 감싸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우리 국민을 죽인 게 아니라 월북자를 받아주지 않은 거라고요. 문재인 정권은 그 은폐를 위해서 해군과 군을 통제했어요. 당시 주변인들의 증언 또한 숨기고 덮어버렸습니다. 갑판에 벗어놓은 슬리퍼가 피해자 이 씨의 것 같다면서 마치 슬리퍼를 벗어놓고 월북한 것처럼 묘사했으나 함께 배를 타던 사람들은 그 슬리퍼는 돌려가면서 신는 거기 때문에 누구 건지 모른다고 진술했어요.
실제로 그 슬리퍼에서 여러 사람의 DNA가 나왔지만 그 사실은 월북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은 또한 추운 겨울에 그냥 물에 들어가면 몇 시간 못 버티고 체온 저하로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진해서 물에 들어갔으면 방수복을 입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방수복은 이 씨의 방에 그대로 걸려 있었으므로 자진 월북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 밀물대는 물살을 헤쳐야 되니까 바다를 잘 알던 이 씨가 밀물대의 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증언도 역시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민, 공무원 이 모 씨를 월북한 도박쟁이로 몰아갔어요. 정신공황을 겪다가 물에 뛰어내려서 월북한 도박 중독자로.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있는 떨거지들 니들 잘못이라고요. 월북을 막았어야 된다, 실족을 막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상호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를 못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가죠. 원래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해경과 군대가 입을 열기 시작한 이상 저것들도 결코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들이 그리도 신나게 휘둘러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줄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총선에서 싹 뒤집어서 3분의 2를 가져온 뒤에 대통령 기록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까발리는 겁니다. 김정숙 옷까지 말이죠. 이걸 해준다고 하면 국힘당을 밀어줄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